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지젤이라고 합니다. 호주에는 굉장히 많은 캥거루가 살고 있습니다. 호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을 정도로요. 어느 날 제 어린 동생이 캥거루에게 위험에 처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인 소년이 나타나 우리 동생을 구해주었거든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일상 공감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오스트레일리아 남우주 지역인 애들레이드에서 살고 있답니다. 저와 동생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우리에게는 아픔이 존재했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제 동생 트루디는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운동틱과 음성틱이 한 번에 찾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커서 아버지의 증상이 동생에게도 찾아온 것이죠. 뚜렛 증후군은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냅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는 틱이 존재하고 제 어린 동생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페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보다 좀 더 심한 틱을 가지고 있었던 제 동생은 가끔씩 머리를 좌우로 크게 흔들거리기도 했답니다. 한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13살이었고 제 동생이 5살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때도 동생 트루디는 입에 페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측으로는 어릴 적 파더 마더 다음으로 익힌 단어가 애플이었어서 그럴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특유의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 동생은 아주 이쁘고 착하고 평소에 대인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던 그런 아이였어요. 틱이 존재해도 동네 사람들의 이쁨을 한 몸에 받던 아이였죠. 예뻤고 생글생글 잘 웃었거든요. 동네 아주머니 곁으로 가서 뺨을 아주머니 허벅지에 비벼대며 애교를 부리던 그런 어여쁜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마을에 하나님 가족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애들레이드에 태권도장을 차려서 관장으로 일하던 분이셨어요. 그 집 아들은 저랑 동갑이었고 심지어 저랑 같은 반에 있던 아이였답니다. 그 아이는 얼굴이 꽤나 잘생기고 또렷했는데 굉장히 숫기가 없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또래 남자아이들이 피부가 다른 동양인이고 내성적으로 보여서 많이들 괴롭혔죠. 저는 호주 소녀 중에서 당차고 정의로운 아이였기 때문에 한국인 아이를 괴롭힐 때마다 가서 그 남자에게 겁박을 주며 대신 공격해 주었어요. 그때 그 한국 아이 고맙다며 초콜릿을 전해줄 때의 미소는 제 마음을 설레게도 하더군요. 저는 하루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너는 체격이 쟤네보다 작지도 않고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네 아버지한테 태권도도 배워서 잘한다며 왜 애들이 괴롭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기만 하느냐고요. 그때 그 한국 아이는 말했어요. 나를 괴롭힌다고 맞대응하면 저런 애들은 더 좋아서 덤벼들걸. 나는 괜찮아. 오히려 학교 생활에 애들 장난이 재밌어. 그리고 태권도는 싸우는 것에 맞대응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하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그를 보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곤 했어요. 어린 나이에 꽤 생각이 깊은 친구였던 것 같군요. 네, 그땐 저도 어렵기에 이해를 잘 못했지만 지금 나이가 들수록 그 친구의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아무튼 한인 가족이 이사 온 지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여름날 주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딸 트루디와 함께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갔어요. 사람들이 꽤 많던 한 공원이었습니다. 물론 뒤쪽으로 가면 캥거루가 많이 밀집해 있던 곳이긴 했지만 그 공원에만 있으면 캥거루가 나올 일이 거의 없는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저와 트루디는 부메랑을 던지고 비눗방울을 불며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잠시 연못 안에 독특하게 생긴 물고기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트루디가 사라진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한 10분을 미친 듯이 트루디를 외치며 찾아다녔어요. 그러더니 트루디가 바닥에 뒤로 쓰러져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꽤 큰 성인 캥거루가 수풀을 뒤지며 트루디를 찾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트루디는 겁에 질려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트루디를 구하기 위해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트루디의 틱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트루디는 갑자기 큰 소리로 페이페이라고 외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그 외침은 너무도 커서 캥거루의 귀에 와닿았죠. 캥거루는 온몸이 근육질로 뒤덮여 있고 성인 캥거루의 발차기에 맞으면 성인 남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호주 성인 남성이 애완 캥거루에게 습격당해 숨진 사고도 BBC 뉴스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동물인데 어리고 작은 제 여동생이 성인 캥거루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캥거루는 제 여동생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저와 트루디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그 한인 가족 아들이 튀어나와서 캥거루를 향해 날라차기를 하는 것이에요. 캥거루는 순식간에 넘어지더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13살 한국 태권도 소년과 성인 캥거루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빠르게 달려가서 동생을 낚아챘고 부모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태권 소년은 제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그 성인 캥거루의 눈을 빤히 보며 대치 중이었어요. 부모님과 우리의 거리는 꽤 멀었기에 한참을 불러도 오지 않더군요. 그 순간 한국 아이는 주먹을 움켜쥐고는 순식간에 캥거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렸습니다. 캥거루는 순간 당황했고 비틀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눈짓으로 이곳을 도망치라고 제스처했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뒤늦게 부모님을 찾아 다시 캥거루와 태권 소년이 대치하는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아이는 숨을 헐떡거리고 싸우면서 어깨를 다쳤는지 어깨를 움켜잡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의 옆에는 거대한 성인 캥거루가 눈가를 뒤집고 쓰러져 있었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제 동생 트루디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급하게 부모님은 태권 소년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다행히도 아이의 어깨는 근육이 살짝 놀란 것뿐 뼈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태권 소년의 집으로 찾아가 한국 부모님과 그 소년에게 얼마나 여러 번 울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뒤로 그 한국 태권 소년에게 한순간에 반해버려서 학교에서 고백했지 뭡니까? 그런데 소년은 친한 친구로 지내자고 저를 차더라고요. 물론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졸졸 쫓아다니며 그를 사모하고 있답니다. 또한 그 사건 이후로 제 동생 트루디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그 한인 가족 아저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등록하여 지금은 검은 띠를 딸 정도로 태권도 실력이 우수해졌습니다. 예전에 한국 소년을 괴롭혔던 학교 남자아이들도 그 뒤로 소문을 듣고는 겁에 질려 한국 소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히려 영웅을 떠받들었답니다. 성인 캥거루를 때려잡은 아이로요. 여러분 숫기 없는 소년이라고 절대로 내성적인 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캥거루 꼴 날 수 있으니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 사는 지젤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 태권 소년의 용감하고 우수한 태권도 실력으로 무서운 성인 캥거루로부터 동생 트루디님을 보호할 수 있었군요. 평소 운동 실력을 쌓는 것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 위험한 순간에 남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 참으로 멋지군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